안녕하세요. 꽃베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오이 재배 방법 세 가지 해가지고 얘기해 드린 게 이제 측지, 겨순 재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영상을 봐야지만 또 이해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순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적심이라고 그래요. 원순을 제거를 하고 이제 측지에서 받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오이 나무가 제 키만큼 컸어요. 키만큼 컸어. 그러면은 이 속에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절단된 여기, 여기 얘는 제가 먼저 잘랐다.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몽우리가 져 있죠. 요 속에 이렇게 톡 잘라내면 됩니다. 요 안에 지금 벌써 이파리가 한 네다섯 장 있어요. 그래 네 마디 다섯 마디는 또 올라가. 그러면 큰 애들은 이제 그냥 놔두면 모가지가 분질러지니까 옆줄에다 이렇게 그냥 감아줍니다. 나중에 커졌을 때 옆줄에다 이렇게 감아줘주면은, 지금은 짧아서 잘 안 되네. 모가지 분질러질 것 같아. 이렇게 딱 끊어주면은 요거 네다섯 마디 이렇게 크고요. 여기서 이제 따먹고 오이를, 여기 지금 다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오이들이 여기 마디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겨순들이 있죠. 겨순. 요 겨순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요 밑에는 이제 지금 초반부터 남겨 놓은 거예요. 허리 위부터 이제 남겨 놓는 거예요. 측지를 이렇게 이 겨순에서 나온 거예요. 얘네들은 이 수염은 제거해 주고, 이렇게 수염 제거해 줍니다. 여기 이제 오이가 있죠. 두 마디, 세 마디.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 가지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오이가 만약에 달렸어. 그러면 오이 배때기가 바닥에 달 것 같다라는 지점은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마디입니다. 두 마디. 두 마디에서 이렇게 잘라버려요. 이걸로 이렇게 두 마디 남겨놨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요 원순에 있는 애들을 따먹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얘네들이 또 커요. 커서 또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제 겨순이 있죠. 겨순이 있으면은 툭 잘라요. 어머, 얘 오이가 없네? 아이고 씨. 하나, 둘. 얘는 세 번째였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잘라주면요, 이제 얘네들 따먹는 동안에 또 여기서 새순이 나옵니다. 요 부위에서 겨순이 또 나와요. 얘가 아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손자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순, 이 남기는 순을 이제 아들순, 그 다음 나오는 순은 손자순. 그러니까 보통 손자순까지 따먹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길게 따요. 이제 묵은 잎들은 자꾸 벌레 붙고 막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이 이파리가 얘를 따먹고 나면 이제 이 이파리는 녹습니다. 스스스스스 누렇게 녹아요. 수확을 한 자리들은. 그러면 걔네들을 제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파리가 없잖아. 그럼 뭘로 광합성을 할게요? 광합성 할 이파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겨순에 있는 이파리들은 쌩쌩해. 계속 일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이파리들을 또 남겨놓는 거예요. 이 나무가 살아갈 수 있게. 겨울 같은 경우는 내림 재배만 하면은 한 30m, 40m까지 갑니다. 이 줄기 자체가 30m, 40m까지 막 깔려요, 바닥에. 내림 재배를 하면. 근데 여름에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재배를 안 하는 거예요. 격가지를 키워서 그냥 원수는 제거를 하고 격가지에서 오이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반, 보름, 한 달 보름 정도, 한 길게는 두 달까지도 계속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아쉬워. 너무 잘 살았어, 애들이.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쌩쌩한 겨순을 가지고서 또 내림 재배를 할 수도 있어요. 밑에 내려서 또 받아 먹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관리하시기 힘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내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가능은 한데, 노지 같은 경우는 그거 조금 힘들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자꾸 수염을 이렇게 계속 잘라주는데, 보시면 이렇게 자르죠, 이 수염이. 이게 왜 제가 이 수염들을 잘라주냐면, 이 수염이 지 모가지를 감아서 죽습니다. 지가 지를 죽여. 막 웃기는 놈이야 이거. 자기가 모가지를 감아가지고 죽여요. 되도록이면 저는 수염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두 마디씩만 남겨놓고 자르고, 또 그 다음 나오는
손자순을 가지고서 재배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들순, 손자순까지. 앞으로 이제 장마철이라 좀 흐린 날도 많고 기본적으로 이제 좀 날씨도 안 좋을 수 있는데 장마철이 되면은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공기 중 습도가 높고 하면은 그 발생되는 병이 많아집니다. 병이 기본적으로 단순히 병이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고요. 그동안의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평소에 그 걔네들이 이제 병이 생기는 거는 뭐냐면은 양분과 수분을 적정하게 주지 못한 거예요. 평소에도 적정하게 주고 하면은 얘네들이 괜찮아요. 그리고 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 시설이 돼 있고 이 비가림을 하시는 분들은 뭘 해주면 좋냐면은 이제 장마철 되기 전에 미리 광합성 촉진제라는 게 있습니다. 광합성 촉진제. 근데 보통 농약방에 가서 광합성 촉진제라고 하면은요 마그네슘을 줘요. 마그네슘. 근데 마그네슘은 사실 광합성 촉진제가 아닙니다. 그냥 광합성을 도와주는 보조제 역할이에요.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실제로 광합성 촉진제는 제품 광고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시설하우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제품들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제 썸모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썸모아라는 게 뭐냐면은 새집중후군 제거제로 나왔던 거예요. 얘 역할이 무엇을 해주냐면은 이산화치탈이라는 성분인데 그 성분이 얘네들이 이제 그 작물에 뿌려주면은 접착이 돼서 남아있던 잔재물 같은 거를 좀 화학물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산화 처리를 해줍니다. 산화를 시키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보름에서 한 달까지도 가요. 그 역할이. 그러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됐을 때 얘네들이 광합성 촉진이 되는데 왜 그러냐 원리가 광합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물, 공기, 산소,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햇빛. 그 중에서 필요한 게 이산화탄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300ppm밖에 안 됩니다. 0.03%. 근데 광합성이 최대로 되는 거는 700ppm에서부터 최대 맥시멈이 돼요. 700에서 800ppm. 광포합점까지 얘기한다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거는 빼고 일단 이산화탄소 양이 그 정도가 요구량이 필요한데 얘네들이 실제로는 그러면 평소에 그 광합성을 100%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산화치타라는 성분을 이제 시설하우스 내에다 뿌려주면은 썸머라는 제품을 뿌려주면은 광합성이 좀 활발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파리도 두꺼워지고 애들도 좀 입장이 진해집니다. 그 겨울철에 특히 많이 써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딸기를 하다 보면은 이 아침 일찍 환기를 시켜줘야지 광합성도 되고 애들도 막 이제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못 합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없어서. 그래서 뭐 대포도 떼주고 대포라는 게 이제 불 떼주는 거예요. 난로 막 불 막 쏴 막 이따만한 막 토출구에서 기름세 가지고 불을 막 쏴가지고 이산화탄소 막 공급해줍니다. LPG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썸머라는 제품을 좀 사용을 해요. 그런 이제 광합성 촉진제 역할로. 그거 해주면 이제 병균 같은 것도 좀 그 억제가 됩니다. 그런 것도 억제가 되고 항균 작용도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 내가. 뭐였지? 아 더워. 그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름철에 스노이가 있어가지고 못 먹는다고. 노지나 뭐 하우스나 그게 이제 생기는데 스노이라는 게 쿠쿠르비타신하고 에라텔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쓴맛을 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원래 성분은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제 개량종도 되고 물 관리, 영양 관리를 막 하다 보니까 굳이 이제 자기 몸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 양이 적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언제 많이 생기냐? 되게 뜨거울 때 많이 생깁니다. 아주 추울 때도 생기고요. 그러면은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스노이가 왜 생기느냐? 지금은 사실 스노이가 나오면은 안 먹습니다. 누가 먹어? 쓴 거를 잘 안 먹지. 여주도 잘 안 팔리는 게 써서 그렇습니다. 이 여주 원래 이름이 스노이입니다. 여주도 스노이예요. 얘네들이 고온일 때 많이 생깁니다. 고온에 가뭄일 때. 가뭄일 때. 그건 뭐냐면은 물 못 먹었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생기는 겁니다. 수분이 없을 때. 얘네들이 보시면은 지금 아유 잘 큰다. 잘 크게. 물을 막 뻑뻑 줘가지고 아이 목말라. 뭐 또 이건 쓴맛은 안 나요.
이 오이는 지금 맛있다. 맛있는데 기본적으로 오이가 쓴 오이가 나오는 건 물을 못 먹어서, 뜨거우니까 물을 못 먹어서 가물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추울 때도 쓴 오이가 생기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물입니다. 물. 이런 바깥식물들은 아침에 딱 와보면요, 이 이파리에 막 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줄줄줄줄 흘러. 근데 감을 때 물 안 생기죠. 당연히 물을 못 먹었는데. 물관을 통해 가지고 밤새도록 물을 끌어올린 게 이 이파리를 통해서 막 나와요. 그래서 저희 이제 비 내린다고 하는데, 들어오면 오이줄 한번 탕 튕기면은요, 비 쏟아지는 소리 납니다. 우르르르 하면서. 그 정도로 물이 많이 나오는데, 물 요구량도 많고 많이 먹어야 돼요, 물을. 근데 추울 때 왜 스노이가 나오냐? 얘네들이 추우면요, 일을 안 합니다. 얘는 온대성 작물이에요. 온대성 작물이기도 한데, 얘네들이 이제 저온으로 됐을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아무리 물이 있어도 일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떨어지면 죽죠. 그냥 죽어요. 녹아내립니다. 이 나무 자체가. 설이 맞으면 녹아요. 장마 지나고서도 또 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제 노지에다 심어 놓고서 설이 낮으면 거의 다 녹을 겁니다. 오이 같은 경우는 너무 저온으로 키워서도 안 되고, 너무 고온으로 키워도 안 돼요. 그리고 항상 토양의 수분은 적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라고 한다면은요, 보통 이제 요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간편한 측정법인데요. 요렇게 이제 손으로 흙을 뭉쳤을 때, 이렇게 자기 모양을 유지하고 있을 때, 짰을 때 물기 나오면 안 됩니다. 짰을 때 물기가 나오는 거는 물 주고 나서 바로 짜면은 당연히 물 나오겠지. 근데 물 주고 나서 좀 지나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렇게 짰는데 물이 주르륵 나온다. 그럼 과습이에요. 물은 안 나오되 이렇게 모양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요게 한 60% 정도의 수분량입니다. 요 정도를 적정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 토양 수분량을. 여기는 지금 또 점질 토양이라 이렇게 이제 잘 뭉쳐지는데, 모래흙 같은 경우는 이 수분 관리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조금씩. 모래흙 같은 거는 조금 자주. 얼만큼? 하루에 한 4, 5분 정도는 그냥 한 분씩 넣어주는 게 사실은 그 토양 관리에 이제 중요한 점이고, 이런 이제 점질 토양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에 30분씩 해가지고 30분씩 해서 한 3, 4일 간격 이렇게 이제 흠뻑흠뻑 져주면은 한 요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스노이 같은 것도 예방이 되고요. 그때 질소분하고 좀 이제 미량유소 같은 걸 이제 같이 첨가를 해서 넣어주시면은 충분히 맛있는 오이 먹을 수 있어요. 상추가 쓴 거는 먹습니다. 상추는 씁쓸해야지 맛있다고 하죠. 고소하다 그러고. 오이는 쓴맛이면은 발로 찹니다. 던져버려요. 다 버리지. 누가 먹어? 시장에서도 안 팔아. 시장에 보내봐요. 돈 안 줍니다. 절대. 다시 반품시켜요. 장사꾼이 불매를 시킬 정도로 스노이는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분 관리예요. 100% 수분 관리 하는 거니까 그것만 잘 주의하시면은 맛있는 오이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잘 해보시고요. 오이 재밌어요. 좀 바빠서 그렇지. 일이 많지. 일이 많아서 조금 힘들긴 한데 재밌는 작물이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오이만 잘하면 다른 작물 다 한답니다. 저도 사실 오이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다들 건강하시고 한 주 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